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자,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부터 누누이 얘기를 해왔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당 의견을 들었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집권했다가 집권을 놓치면서 국민들께 질책을 받은 것이니 사과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다른 당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 조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김종인 대표의 대국민 사과가 부적절한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 처리를 받아서 감옥에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의 사법 체계에 따라서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그들이 이 사법 처리를 당한 이유는 대부분 어떤 정권이 권력적으로 정권을 동원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개인들의 일탈, 개인들의 판단 실수, 개인들의 잘못, 개인들의 수뢰, 이런 혐의들입니다. 자, 세 번째,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에 끔찍한 선동과 조작과 왜곡이 벌어졌습니다. 탄핵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좌파 세력이 벌인 선동과 조작과 왜곡을 낱낱이 까발리고 이것을 규탄해야 되는 작업이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의 피해자, 약자, 희생양으로 다시 전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김종인 대표는 지난 8월 달에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18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두환 장군을 포함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월권과 그리고 이 나라의 사법부가 내란으로 규정을 했던 여러 가지 범법적인 일들. 자, 그러나 두 번째, 어쨌거나 국가의 명령,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계엄령이 의결이 돼서 선포됐고 계엄군으로 파견된 군인들이 계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사했던 공권력, 그리고 그런 계엄군의 질서 유지 활동을 누가 방해했으며 누가 계엄군을 먼저 공격했는가. 그 과정에서 상호의 충돌이 확대되고 결국은 무력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 자, 그런데 이런 정권이 국군을 학살자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편승해서 5.18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국민의힘의 대표가 한다는 것은 5.18의 본질을 또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좌파 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좌파 세력은 정말이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희대의 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가?
DJ 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들, 이런 범죄들의 특징은 그 여파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DJ의 대북 4억 5천만 달러 송금 사건, 특검까지 벌여서 줄줄이 사법 처리됐던 이 사건. 자, 그리고 대통령의 유족들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아서 그 쇼크를 이기지 못하고 전직 대통령이 투신 자살을 한 끔찍한 사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투신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좌파 세력이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는커녕 매년 노무현 추도식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우파 세력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라를 망친 걸로 따지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내용보다도 훨씬 더 문재인의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 사법적,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중대합니다. 문재인의 나라 망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륜 정권, 반역 정권, 깡통 정권, 철거 정권. 자, 문재인의 나라 망치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이 의로운 사과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탈원전, 울산 선거 개입 공작, 조국 사건으로 이 나라의 비리와 도덕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자, 김종인 대표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중도층의 표를 확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에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아니면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정책의 유동성을 발휘해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위해서 복지 부분의 분야에 관해서 일정 부분 좌클릭했던 것, 당시 비대위 부위원장이 김종인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현명하게 채택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떤 그 야당과 우파 세력의 본질,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넘은 좌클릭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김종인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좌파 세력에게도 중도층 확장은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은 왜 우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표가 아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도층이 어떤 세력에게 표를 던지느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중도층은 일부 복지라든가 정책의 변경에 관심이 많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어떤 세력이 중심과 정체성을 잃고 중도층에 아부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중도층은 절대로 표를 주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변심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마음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